저는 43장에서 48장까지 맡았습니다. 그 48장 억압받는 민초들에게 항쟁의 역사. 인간은 모두 평등하다고 하지만 그것은 이제 사람들이 꿈꿔온 이상이고, 힘, 권력, 돈이 있는 사람이 항상 그것이 없는 다수 위에 군림하고 지배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약한 사람들이 당하고만 살 수 없으며 저항하고 싸우며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가는데 이것이 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중에서 좀 감명 깊었던 부분은 459쪽에 둔문부, 기행차차, 겨냥, 희망, 불운불신. 그러니까 끼니를 그를 만큼 자신의 생활조차 해결하지 못했으니 나아가려 해도 거듭 나아가지 못한다. 라고, 이런 사람이 양을 이끌면 개인적인 후회는 얻겠지만 믿음을 얻지도 못한다. 결국엔 아무리 정의로운 투쟁이라도 자신과 가정의 경제적인 면을 먼저 돌본 후에 나서야 한다는 그 뜻이 저에게는 와닿았습니다. 44장 9. 짝을 찾는 사람들에게 지혜로운 만남과 결혼의 조건. 9는 만남을 말하는데요. 그 여자를 만나는 남자 입장에서 남자가 견지해야 할 자세와 태도를 논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운의 여자를 만나야 하는지, 결혼 생활을 준비하면서 어느 정도의 경제력을 갖추어야 하는지, 결혼한 뒤에는 아내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날의 시각에서 보자면 그 입장이 매우 남성 편향적이고 정근대적이기는 하나, 만남과 결혼의 문제에 대한 옛사람들의 지혜와 가치관에 여전히 배울 것이 있고, 경제력 문제를 집중적으로 조명한 부분은 오늘날의 여성들에게도 중요한 관심사로 대강의 뜻을 읽어서 큰 교훈으로 삼으면 좋겠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는 467조 이기포가 함장 유운자천, 우리가 늘상 좀 생활하면서 이 부분을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가난해도 정말 잘 살 수 있는가? 부부가 서로 믿고 하기만 하면 아름다운 인생이 보장되는가? 이런 물음에 대해서 주역은 단호히 그렇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 조건이 이제 다만 여기에 이제 조건이 있는데, 이기포가의 아름다움을 머금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기포가는 큰 나무에 덩굴이 기강겨 서로를 의지하고 빛내는 모습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현실에서도 참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인 하나, 또 한 번 더 경제력 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45장 최, 대중을 상대하는 사람들에게 무리를 이끄는 지혜. 내가 6장을 하면서 이 장이 저한테는 조금 제일 많이 와닿는 장이었는데요. 채는 세상의 일들은 사람이 모여서 계획하고 진행하고 승사시키는데, 사람들이 모여들어 크게는 국가를, 작게는 하나의 회사나 단체를 만드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을 채라고 한다고 합니다. 채는 이렇게 모인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고 다스려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478조 최유위 무구비부 원영정 해망, 요즘에도 계속 해자되고 있는 문제인데요. 그렇다면 이제 조직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 서로 믿음과 사랑으로 결합된 가족이 아니라 서로의 이윤 때문에 결합된 이익 집단의 경우 어떤 가치를 내세워서 통합을 이룰 수 있는가? 이에 대해 주역이 제시한 해답은 한마디로 이게 질서를 세우라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어서, 사실 요즘은 이제 수평 조직, 수직 조직보다는 계속 수평 조직을 강조하는데, 사실 위계 질서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이 참 공감이 많이 갔고요. 결론이 이익 집단에 있어서는 이게 질서가 중요하고 믿음은 있으나 없으나 크게 상관할 일이 아니라는 다소 극단적인 가르침이긴 하나, 수평 조직뿐만 아니라 이제 조금은 이게 질서도 좀 생각해 보면 어떨지 그런 생각을 하게끔 하는 장이었습니다. 46개 성장구하려는 청년들에게 성장과 발전의 씨앗. 이 내용은 아시겠지만 성은 오르다의 뜻입니다.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작은 것이 커지며 약한 것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결국 성장하고 상승하고 발전하는 모든 것이 성이며, 주역은 성을 통해 이러한 성장과 발전의 과정에 숨겨진 도와 원리를 전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487조 명성 이유 불식 지정, 그러니까
그 이제 성장 중에서도 명성이라는 어두운 성장을 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이거는 지혜를 갖추지 못한 자의 발전이다. 어두운 밤에 마치 등불 없이 산을 오르는 것 같은 모습이다. 성장에도 먼 후일을 예측하는 여유와 경륜이 필요한 법인데 이런 지혜와 경륜 없이 무작정 앞만 보고 질주하는 모습이 바로 명성이다. 사실 살면서 이게 좀 많이 이런 걸 느끼는데, 그러니까 여유 없이 그냥 계속 앞만 보고 가다 보면 이 구절에서 좀 하여튼 뭔가는 저는 많이 좀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작정 열심히 노력만 한다고 성장과 발전이 이룩되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것을 멀리하고 밝은 남쪽으로 나아가 세상을 빛낼 줄 알아야 한다는 가르침이다. 그래서 한 번 더 조금만 더 여유를 가지고 뭐 앞만 보고 살지 말고 여러 가지를 보시면서 살아야겠구나 하는 것을 좀 느꼈습니다. 그리고 47개 본 곤란한 지경에 빠진 이웃들에게 괴로움에 벗어나는 지혜. 살다 보면 누구나 이제 곤란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이 장에서는 여러 가지 곤의 상황을 예시를 해주고 각 케이스마다 어떤 방법으로 탈출하여야 하는지를 소상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494쪽 보시면 그 원서엔 493쪽부터 보시면 되겠네요. 둔, 곤, 우, 주목, 이부, 우곡, 삼세부적. 그러니까 아무리 좋고 비싼 옷이라도 자기 몸에 맞지 않으면 불편하고 어색해 보이는 법이다. 일이나 지위도 그와 같다. 아무리 큰 권력과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자라고 해도 자기에게 맞지 않으면 심신이 고생스럽고 어려워진다. 현재의 자리가 이렇게 나와 맞지 않는 것이라면 마땅히 그 자리를 버리고 언거하여 마음을 우선 편안하게 가라앉힐 일이다. 세속을 멀리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며 내실을 다져야 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요즘 제가 주변에 아는 분 중에 한 명이 이제 딱 이 구절하고 맞는 구절 같은데, 이제 너무 자기하고는 자기보다 높은 지위를 가지니까 이제 마음의 병이 생겨갖고 결국에 병원을 다니시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많이 공감 가는 부분이었습니다. 마지막 48구의 정. 민심을 얻으려는 사람들에게 좋은 우물의 조건. 마음을 새로이 건설하고 유지 발전시키는 일에 우물이 필요하듯이 사람의 정신을 갈고 닦는 일에도 우물의 정신이 필요하다고 하며 우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보존할 것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도 그냥 빗대어서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제가 좋게 느꼈던 구절은 509쪽에 정열한천시.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이제 우물을 관리를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이제 저는 이게 또 와닿더라고요. 이제 우물은 차고 맑고 풍부해서 누구나 먹을 수 있고, 군자는 냉철한 판단력과 정념한 자세, 열정과 애민의 정신으로 홍익의 세상을 구현해야 좋다는 가르침이다. 이게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진짜 여러 가지 좋은 말들 다 모아놓은 것 같은데요.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 이상입니다.